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자 장훈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유일의 하드코어 화학 채널인 화학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 물질의 구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과 염기라는 종류가 있죠. 흔히 학교에서는 신맛이 나는 건 산이다, 그리고 쓰고 미끌미끌한 건 염기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과탄산소다랑 베이킹소다는 염기성 세제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둘을 비교한다면 과탄산소다가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그보다는 조금 약한 정도, 그리고 구연산은 보통 식품에도 첨가물로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약간 산성의 물질이고, 식초는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강한 산성 물질. 이 네 가지를 비교한다면 가장 강한 염기성부터 가장 강한 산성까지 쭈루룩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용 에탄올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독용 에탄올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에탄올이 함유된 그런 청소용품이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에탄올이라는 성분 자체는 무조건 똑같고요. 그리고 소주는 굉장히 약한 편이죠. 16도에서 20도 정도 사이니까. 근데 이 정도로는 살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살균을 하기 위한 소독용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의 에탄올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마 세제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보다는 낮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의 에탄올이 있지 않을까. 아마 유리를 닦거나 그런 용도일 때 에탄올이 들어있는 걸 쓸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지만 약하겠죠. 보통은 이제 기름때 같은 거를 물보다 에탄올을 잘 녹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는 건데, 당연히 양이 적으면 좀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60도, 70도짜리 술이면 되긴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보드카면 괜찮을 거예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에탄올이고 다른 향이나 맛을 내는 게 좀 적으니까. 근데 복숭아 맛 보드카라든지 이렇게 다른 게 들어있으면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세균이 증식하거나 세균의 먹이가 돼서 혹은 다른 때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는 그냥 순수한 에탄올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통 락스 회사가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AS가 좋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뭐든 물어보면은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답을 달아주는데, 거기에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랑 락스를 섞어 쓰면 좋느냐? 거기서 비추천했어요. 왜냐면 이거 두 개를 섞어버리면 희석돼가지고 효과가 떨어져서 그냥 따로 쓰는 것보다 안 좋다, 이렇게 단언을 해줬기 때문에 저거는 따로따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희석 이제 묽어진다 보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높은 농도의 에탄올과 소주를 비교한 것처럼, 원래는 높은 농도의 에탄올처럼 만들어진 물질인데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소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타나야 될 효과가 훨씬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없다기보다는 단독 사용보다는 떨어지니까 그냥 귀찮아도 두 번 해라. 그렇죠. 저도 실수로 쓸 때가 조금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이제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좋을 것 같아서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구분이 되죠. 왜냐면 락스 성분을 끓이게 되면은 거기서 염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염소 기체는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되던 독가스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거를 많이 흡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가 보통 화장실 청소 같은 걸 할 때는 보통 문을 닫고 해요. 물이 바깥으로 튀는 걸 막으려고. 그럼 그 내부에 환기가 잘 안 되면 염소 기체가 점점 많아지고 어느 순간 질식해서 쓰러져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를 한다면은 산성물질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로 들었던 구연산이라든지 식초랑 락스를 섞었다, 그러면은 더 빠르게 염소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섞어서 쓰지 말아야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락스엔 뜨거운 물을 섞어도 안 되고, 구연산을 섞어도 안 되고, 식초를 섞어도 안 되고. 사실 섞어도 되는 종류라고는 알려져 있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산과 염기라는 거 두 개를 섞으면은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이 둘을 섞으면 중화 반응이라는 게 생겨서 물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둘은 안 섞는데, 아까 말했던 염기성 물질인 과탄산소다랑 중성세제를 섞는 거는 조금 희석은 되겠지만 효과는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소주를 넣는 거는 그냥 약간의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은데, 그렇게 소주의 역할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통 제품을 사면 뒤에 용법이 써 있잖아요. 특히 락스 같이 목적이 명확한 건 정확히 써 있는데, 과탄산소다나 이런 건 잘 안 써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설명을 보고 거기서 하라는 방식대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두 가지 방식으로 씻기니까 더 잘 되겠지라는 정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과탄산소다나 베이킹소다 같은 염기성 물질은 기름때를 잘 녹여요. 기름때를 잘 녹이지만 다른 종류의 녹이라든지 때 같은 건 벗기가 힘들거든요.
녹이거든요. 근데 중성 세제는 기름때보다는 그런 걸 더 잘 녹일 수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기름때는 염기성 세제로 닦고 다른 때들은 산성 세제로 닦아서 하면은 제일 효과적이죠. 근데 이걸 섞어서 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나마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방식이 아닐까. 베이킹소다, 식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염기성 물질인 베이킹소다, 식초를 섞으면 아마 거품이 막 뽀뽀 날 거예요. 그럼 그 거품을 보고 아 뭔가 잘 씻겨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각각의 그 산성과 염기성 효과를 잃어버리는 과정일 뿐이라서 큰 효과는 없고, 근데 이거는 또 단언하기가 어려운 게 그 콜라로 세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우선 콜라는 산성 물질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편하게 마시는 음료니까 콜라가 뭐 얼마나 강한 산성이겠어 하는데, pH라는 산성도를 재보면 한 2 정도가 돼요. 이 정도 거의 레몬즙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신 거거든요. 단지 여기에 설탕도 들어가고 다른 게 있어서 그렇게 신 거를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죠. 이걸로 닦아도 되고, 또 콜라에 있는 거품 성분들이 표면에 있는 기름때를 벗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개를 섞어 거품이 나는 효과가 기름때를 벗겨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단독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기분이죠. 내가 깨끗하다는 기분이 들면 효과가 잘 된 거고, 아무리 깨끗해도 뭔가 찜찜하면 잘 안 된 거니까 기분이 좋다면 그건 그거대로 좋다고 봅니다. 안전하기만 하다면. 인기는 어디서 고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마 아까 본 거랑 비슷한 방식이라서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만 하면은 효과는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금을 넣는 건 우리가 보통 살균 효과라든지 이런 걸 소금으로 살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녹아가지고 소금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양의 소금을 넣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약간 소모 비용도 크고 그 정도의 큰 역할은 없을 것 같아서 안전하긴 하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비교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한 거를. 소금은 우선 세균 같은 걸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금 양치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그런 세척의 목적도 있지만 그 마사지 같은 잇몸 같은 데를 알갱이로 스크럽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이게 치주 질환 예방이나 이런 데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치약이라는 게 개발이 이미 잘 돼가지고 쓰이기 때문에, 또 그런 목적으로 한 특별한 치약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면 치약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락스에다가 다른 걸 섞는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거 외에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살균 효과랑 세정을 동시에 확실히 하려고 락스에다가 그 손 소독제 같은 걸 섞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알코올을 섞는 경우.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소주 같은 걸 섞으면 에탄올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엄청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손세정제를 섞어서 하면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손세정제에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엔 조금 다른 종류의 물질이 같이 있는데, 얘랑 락스가 만나면 클로로폼이라 부르는 극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영화 같은 데서 이 마비를 마취를 시키거나 기절시키거나 암살할 때 쓰는 그런 독성 물질이 발생해서 손세정제랑은 절대로 섞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주의사항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잠드는 건 약간 영화적인 장면이긴 하고요. 잠드는 것보다는 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걔네가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극독성 물질로 또 바뀌어서 속에서. 그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의 뭐 1급 발암물질급 그런 수준이라 섞으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뭐 공통점은 우선 같은 물질이에요. 의외로 이게 서로 다른 거일 것 같지만 목적도 다르고 효과도 왠지 젤이 더 세니까, 그 찢겨지지도 않는 곰팡이를 없애니까 다른 거일 것 같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고요. 차이점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 같은 농도 차이입니다. 락스는 흘러간 형태로 액체 상태로 돼서 되게 적은 양이지만, 젤이 되면은 발라놓고 우리가 문지르진 않고 그대로 놓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작용을 그 부분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효과적으로 곰팡이 같은, 쉽게 말해 시커멓게 혹은 붉게 늘러붙은 때 같은 녀석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락스에 들어있는 것 중에 염소가, 아까 전에는 기체로 나오면 독성 물질을 했지만 사실 염소가 발견돼서 가장 인기를 얻었던 건 표백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락스를 표백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 녀석들이 그 색을, 우선은 색이 안 보이면 우리는 청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줄눈이나 실리콘에 있는 것들을, 그런 분자 들을 염소나 같이 있는 산소들이 깨면서 색을 안 보이게 바꾸고, 당연히 그 정도로 제거가 된다면 살아있는 생명체인 곰팡이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로 화학적인 작용으로 다 분쇄해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능의 기준을 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선 안전하고 가격이 싸고 어디든 써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만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베이킹소다 정도면 충분히 만능 세제. 단지 우리가 완벽하게 제거를 필요한 거라든지 하면 안 되는 곳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석 바닥 같은 데다가 이런 것들을 쓰거나 산을 쓰거나 해도 안 되고, 또 나무로 된 데도 쓰면 안 되고요. 제일 안 되는 게 알루미늄 제품. 알루미늄 제품을 못 봤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쓰는 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팬이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은 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지만 염기성 물질이 닿아도 얘네들이 부식하면서 손상이 가기 시작해요, 표면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방용품 같은 것들을 닦을 때 베이킹소다를 쓰면 안 되고요. 그래, 아마 경험이 있을 텐데 새로 산 주방용품은 식초를 가지고 살균과 세척을 처음에 하죠. 그게 식초를 쓰는 이유가 염기성 물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만능이지만 한계는 있다. 적용할 수 없는 곳도 분명히 있는 물질이다. 똑같진 않고 약간 달라요. 약간 수소 하나가 더 붙었냐 덜 붙었냐인데, 베이킹소다를 사실 조금 더 강한 염기성 물질로 바꾸면 이제 과탄산 소다가 되는 거라서 뭐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같죠. 구성 요소가 같다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서 되도록이면은 베이킹소다를 쓰는 걸 추천합니다. 과탄산소다는 좀 강해서 쓰다가 피부에 이제 묻거나 하면은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물질이라서 되도록이면은 베이킹소다를 추천드립니다. 락스죠. 락스가 우선 세균이나 아미노산, 단백질을 다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수영장 가면은 막 수영장 냄새 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락스 같은 염소 제품을 많이 써요. 얘네들이 물에 있는 세균이나 뭐 때나 타액이나 분변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합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그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영장 갔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락스가 효과적으로 이 물을 정제한 거긴 한데 이미 그 전에 물이 많이 들어왔다. 냄새가 아예 안 난다? 그러면 얘는 락스를 안 넣거나 아니면 물이 원래 깨끗해서 냄새가 안 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앞으로 수영장 갈 때마다 찝찝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되겠죠. 경우에 따라 다를 텐데 우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그 섬유 유연제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거나 아토피가 생기는 분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랑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를 식초로 선택하신 거고, 또 섬유 유연제 자체도 식초만큼은 아니지만 약한 산성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락스와 섬유 유연제도 섞어 쓰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식초를 넣을 때 우리가 뭐 사과 식초나 이런 과일에서 만든 걸 넣으면은 그 향이나 살짝 단맛이나 이런 물질들이 함께 섞여 있거든요. 얘네들이 세탁기 내부에서 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없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냥 일반적인 빙초산 종류를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사실 천연 재료가 별다를 게 없는 게, 우리가 저게 천연이라 그래서 그 세탁용 구연산을 얻기 위해 오렌지를 짜진 않아요. 결국엔 그건 다 화학적으로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말한 천연은 이 물질이 원래 자연에 있던 것이냐, 자연에 있던 거라도 우리는 그걸 공장에서 만들어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엔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이 빨래 같은 쪽으로 가면은 계면활성제라 부르는 진짜 그 세탁 세제가 되면 그것들은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른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청소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천연이라는 말에 전혀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보통은 어떤 식물 추출물 이런 걸 많이 쓰고요. 또 오렌지라든지 레몬 뭐 껍질 추출물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이런 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천연 물질이라는 거는, 천연에 있는 거는 언젠가 상하잖아요. 그래서 세탁용 세제 같은 것도 정말 천연 세제라고 놨는데 이걸 쓰고 뭐가 들어가고 오래 보관하면은 속에 세균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 쓰니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뭐 좀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다면은 그런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무슨 세정력 같은 건 당연히 인공적으로 만든 게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이게 뭔지 전혀 못 들어봤다가 링크를 보고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성분표까지도 뒤져봤는데 뭐 엄청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추출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가 흔히 새우깡에 사실 새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닌 것처럼 정말 미량이 들어갈 거고, 그것만으로 극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걸 쓰시는 분이 아마 다른 걸로 똑같이 했을 때도 효과가 나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몸에 나쁠 건 없고 뭐 일반적인 그런 살균이나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 정도까지만 알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물질이 있어서 제가 생각에 중성세제 쪽에 가까울 것 같고요. 락스나 이런 걸 아무데나 쓰면 문제가 되지만 중성세제는 적어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빨래에 있는 찌든 때를 닦는 것처럼 계면활성 성분이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넣었다기보다는 뭐 원래는 자연에서도 양치를 할 때 그 서바이벌 이런 걸 보면은 어떤 특정한 식물의 잎을 씹거나 아니면 나무 줄기를 씹어서 문지르거나 이런 방식으로 세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천연물에도 자연적으로 세정 효과가 있는 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난 것들을 모아서 만들면 당연히 효과가 생기긴 하겠죠. 술 깨는 약도 같은 방식이고 다 천연물에서부터 화학자들은 영감을 받아서 그 효과를 보고 새롭게 만들어서 개량하는 식으로 많은 연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고 중성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안 쓰는 게 낫겠죠. 발을 씻자고 내놨는데 뭐 사과를 닦아서 먹는다. 이거는 제대로 된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발이 된다라는 건 몸의 특정한 부분들 닦는 건 괜찮을 거고 또 뭐 찌든 때나 세탁에는 괜찮을 거니까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용도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